중국 초비상 한국 개발 속도, 비정상적 가프-21 레이더 성능 중국 전역 확대. 3000km 폭격 EMP 포드 발사 성공. 지난 20일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방위력 개선 및 방산 육성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 중인 단걸 20대공 유도탄 II의 형상이 공개됐다. 해당 사업은 올해 3월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가을 전에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는 두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과 한 종류의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될 예정이다. 이 중 공대지 미사일만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KF-21이 적기를 만나 공중전을 벌일 때 사용할 미사일인 미래사의 미티어와 딜사의 AIM-2000은 국외에서 도입된다. 미티어의 가격은 약 40억 원 이상, AIM-2000은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기술적으로 도전이 쉬운 AIM-2000을 대체할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걸 20대공 유도탄 II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공대공2 미사일은 현대식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형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AIM-2000과 렉넥손의 함대공 유도탄 해궁의 특징을 결합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공대공2 미사일은 AIM-2000과 동일한 접속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전투기와 미사일 간 표적 정보를 교환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배꼽 케이블 구조와 파일런에 결합되는 방식이 동일하다. 이는 나토 규격 전투기에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KF-21뿐만 아니라 외국산 전투기에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공대공2는 해궁 미사일에서 사용된 2단 스트레이크 기술을 채택하여 공기저항을 줄이면서도 양력을 확보했다. 또한 꼬리 날개의 크기를 확대해 순간 기동성을 높였다. 이는 날개의 움직임으로 인한 공기 흐름 변화량을 극대화하여 방향 전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든다. 적외선 영상 탐색기는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개선했다. 특히 탐색기의 해상도가 경쟁 제품보다 2~3배 높아 먼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적의 미끼나 기만 장비에 속을 가능성이 낮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탐색기가 탐지하지 못한 표적이나 항공기 뒤쪽의 적도 공격할 수 있다. 로켓 연소관을 탄소 복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여 구조 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단거리2는 중력 가속도 기준 최소 50g 이상의 고기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대공2 미사일은 2032년까지 4,359억 원이 투입되어 KF-21에 장착될 예정이다.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 체계개발 실행계획 수립 및 업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이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며 최종 계약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유사 무기체계인 라이넥스원이 여러가지 공대공 미사일 선행 기술을 연구한 것은 사실이다. 적외선 탐색기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검출기는 국내 유일 생산업체인 아이스리 시스템의 제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공2 미사일 개발은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한국은 배제돼 있다.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과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제1기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충성파인 리처드 그레넬을 특임 대사로
협상론자인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국정원 북미 간 스몰딜 가능성.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은 핵보유국. 미국이 자신을 위협하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되 나머지 북한 핵은 인정하고 동결,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는 선에서 스몰딜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미국 대선 과정 내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핵무기를 많이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기회 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무장관 유력 후보였던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대사를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통령 특사로 지명했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알렉을 백악관 국가안보회 2인자인 부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당연히 김정은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국정원은 그 북미 협상 내용이 스몰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도 14일 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폭탄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로 설정한 미국 역대 정부가 피해왔던 표현을 이제 곧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취임할 인사가 공식 사용한 겁니다. 예비군 소령이자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는 군사외교 분야 지식이 높은 인사는 아닙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다세안에서 중요한 나라 하나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잠수함 관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개국 중 어느 한 나라도 아세안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핵보유국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가 공인된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미중 너영프를 뜻하는 핵무기 국가와 달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국제 공인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말로 헤그세스가 나아가서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일까요? 한국 외교부는 부랴부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미국 등과 함께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북미 대화가 당장 시작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열차길로 3박 4일간 4,500km를 달려갔다가 트럼프에게 당했던 김정은의 충격이 여전합니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11월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뒤 북방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확실한 뒷배로 만들었습니다. 2018에서 2019년에 비해 여유가 생긴 겁니다. 트럼프도 우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입니다. 때문에 우선은 실무자 간 대화로 시작하고 성과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 트럼프가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국면에서 주목되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입니다. 트럼프는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 소리쳐왔습니다. 그의 공언대로 이 전쟁이 곧 끝난다면 한반도 정세, 북미 회담에도 바로 연결됩니다. 트럼프는 원래 칠러파입니다. 푸틴과 각별한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동맹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트럼프가 푸틴에게 북미 회담 주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푸틴기라고까지 말합니다. 한국은 이런 모든 논의에서 배제돼 있고 아무런 주도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파탄났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만 일관하면서 그 싹마저 잘라버렸습니다. 협력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렸습니다. 3년을 완벽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서 맹렬하게 달려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화롭게 민주질서를 회복해낸다면 이전보다 오히려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